네, 코로나19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세계가 초긴장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다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가 지금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알파 변이도 있었다 그러고 이번에는 델타 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뭐 새롭게 나타났다기보다는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나타난 지역인 영국이나 남아공, 또 브라질, 인도 이런 데를 지역 이름을 붙여서 변이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알파,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대신하는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 바이러스가 뭐 워낙 많이 복제를 하다 보면은 그 유전자 일부가 좀 다르게 복제가 되고 이런 돌연 변이가 이 사람들에게 전파력을 강하게 갖게 되면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그 지역에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가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였고 이것의 새로운 이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근데 이 델타 변이가 기존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금 그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잘 듣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백신에도 백신이 만들어내는 항체에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서 항체 회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증명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확실히 검증까지 된 건 아니고요. 가설 수준이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의 효과를 일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떨어진다 효과가. 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백신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좀 더 효과적인 백신 자체를 개발하든가. 근데 참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차 접종 얘기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교차 접종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백신별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은 조금 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좀 증강시키기 위해서라도 mRNA 백신, 그러니까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교차 접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일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대응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지금 그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이 델타 변이에 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자료를 보면은 그 영국이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굉장히 크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의 유행 양상을 보면은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백신이든 간에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 확률이 굉장히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격리를 면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델타 변이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것도 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어느 나라에서 그 거주를 하다가 입국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 여부, 그리고 어떤 백신을 접종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더 그 정교하게 만들려고 질병관리청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판단할 것이냐는 조금 더 아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우리 국내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델타 변이 확진자가 150명 정도라고 하던데요. 다른 나라의 유행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숫자는 어떻게 지금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적은 숫자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국내 유입은 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국내 유입이 된 다음에 전파가 다른 나라처럼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교적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키는 나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차단 방법이 효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서 구멍이 더 이제 크게 뚫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우리가 7월부터 이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나 내용을 완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 7월이라는 시점을 보면은 1차 접종이 30% 정도를 넘은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50대 미만, 20대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접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백신 접종이.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방역 이 완화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이동량이나 사람들 간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기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 네. 유행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좀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이제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임의 규모나 또는 방법, 시간 제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 유행과 관련된 그 예방을 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기준을 또 많이 대폭 완화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도 근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접종률을 적어도 50%, 60% 이상 끌어올려 놓고 그리고 방역 완화를 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지점인데 지금 그 5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적 모임 기준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사회적 이동량이 많고 경제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 접종률이 가장 낮은 연령층에게 오히려 이제 이 접촉할 수 있는 빈도를 넓혀주는 이런 결과를 빚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에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방역 단계 기준이나 내용을 완화시키는 것이 사실 의학적 근거나 역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또 피서철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 이제 백신 접종 상황을 좀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률이 55% 넘어서 60%에 육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다시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 문제도 결국은 델타 변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스라엘에도 유입이 되면서 문제가 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자들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60%의 접종자가 있다는 것은 40%의 미접종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 40%의 미접종자에서 큰 유행이 일어나면 뭐 이 평균적인 그 일평균 확진자도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연령적으로는 고위험군이 적은 그런 인구 집단이지만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델타 변이가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제 계속 좀 더 어떤 그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빠르게 좀 완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교수님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에서 또 어떻게 이제 면밀 검토할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